안녕하세요. 더워든 뉴스의 이진수입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코로나에 걸려서 오늘 콜로퀴엄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선 민성길 교수님의 LGBTQ와 자폐증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읽었습니다. 동성애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것이 일종의 병이다, 장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언급할 수 있는지를 잘 몰라서 좀 애매했었습니다. 민 교수님께서 자폐증이 동성애의 원인과 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시고 LGBTQ 사람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신경발달의 장애라는 의미가 되므로 정신장애를 치료하듯 LGBTQ를 치료할 수 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장 중에서는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라는 견해가 있고 이에 대해서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학습에 의한 것이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분석이 혹시 동성애는 선천적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되지 않는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자폐증이 치료가 되는 증상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고도현 과장님의 발표에서 의학적으로 남녀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며 소위 젠더의학은 급진 페미니즘과 젠더주의에 물든 유사과학이라 지적하고 성차의학이라 불러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데 조금 첨언을 해보자면 과장님 언급하신 바와 같이 성차의학은 질병의 선별검사, 진단, 치료에서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감안하여 의학을 연구하고 치료에 접목하는 학문으로 같이 중립적인 용어로 보이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젠더주의에 물든 젠더의학은 성차의학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성차별 유사의학이라 부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수연 박사님 발표에서 남성 간 성관계 그룹의 에이즈 환자 비율이 대한민국 국민 비율에 비해 최소 71배, 최대 242배가 높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좋았던 것이 폐암과 관련해서 금연 캠페인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에이즈와 관련해서도 의학적으로 MSM이 HIV의 주요 감염 경로이고 100% 안전한 성을 위해서는 금욕과 절제, 순결교육, 일부 일처제 결혼 안에서만의 성관계라고 명확히 지적해 준 분이 특히 좋았습니다. 송우성 원장님께서는 특히 지금 베이징 올림픽이 진행 중인데 여기 관련해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공정한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로 티모시 루드라는 논바이너리가 미국 국가대표로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걸 했나 보니까 피겨스케이팅 페어 부분에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크게 이슈가 되진 않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림픽에서도 이 PC주의가 득세하면서 좀 공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그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올림픽 참가 기준이 과학적인 연구 자료에 근거하지 않아 있으며 시스페메일 운동선수의 보호를 위해서 IOC 가이드라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어쩌면 근데 이 부분은 트랜스젠더 우먼의 올림픽 참여가 늘어나면서 남녀가 나뉘어서 경쟁하는 부분에서 이 트랜스젠더 우먼이 참가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슈가 전체적으로 불거지면 이 PC주의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시간 문제가 아닐까 하는 좀 낙관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유현명 교수님은 성혁명의 이념이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음과 생명의 시작이 수정의 순간부터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호르몬요법, 성형수술로 진정한 의미의 성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제가 민 교수님 발표에서 좀 의문을 제기했었는데요. 동성애 유전성에 대해서 한 단원을 할애해서 동성애는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자료로만 봐서 사이언스지의 제목으로만 나와 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나와 있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모든 성혁명, 동성애 등이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모든 입법과 개정의 움직임에서의 문제가 또 그 피해자가 우리의 자녀들이며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규현 교수님은 선천부신 과다형성에 의한 성발달 이상에서 성발달은 자궁 내에서 시작되어 젊은 성인기까지 계속된다면서 성발달의 주된 결정인자가 염색체성, 생식샘성, 그리고 표현형 성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여기 내용이 매우 의학적인 내용이라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코멘트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제 눈에 띄었던 부분이 21수산화 효소 결핍이 선천 부신 과다 형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하시면서 이 중에 비전형적
21 수산화 효소 결핍이 아슈케나지 유대인에게서 높은 발병률을 보인다고 하셨어요. 유대인 이스라엘에서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특히 이 결핍이 왜 아슈케나지 유대인한테 높은지 그 이유가 유전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에 의한 것인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오늘 콜로키움에서 이렇게 토론에 참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토론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